세계적 영적 스승이자 평화운동가 달라이라마 존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가진 한국인 특별법회 현장을 BBS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법회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서서히 완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역사물길 연표석을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 속에 조계종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이 주최한 광화문 역사물길 사업 시정을 위한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간다라 미술의 걸작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를 주한 파키스탄 대사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고려불화 재현과 전승에 힘쓰고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해담 스님이 연말을 앞두고 군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이자 나누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초등학교 식수 개선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나누우리의 국제구호 활동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세계적 영적 스승이자 평화운동가 달라이라마 존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가진 한국인 특별 법회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서서히 완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세계 평화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며 동방의 국가에서 모든 이들의 평화가 시작되길 염원했습니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이형구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 다람살라 남걀 사원 대법당이 300여 명의 한국인 순례단으로 촘촘히 채워졌습니다. 이 법당을 중심으로 세계 각처에서 온 출제가자 3천여 명이 사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시작 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달라이라마 한국인 특별법회 첫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스승이 시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석에 오르자 새벽부터 기다린 불자들 눈시울이 이내 붉어집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법회의 설판격인 한국인 제자 진옥 스님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불자분들에게 법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세계 각국 언어 동시 통역이 현장에서 라디오로 제공된 이 법석은 대성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을 추구하는 수행에 맞춰졌습니다. 존자는 지구온난화와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로 탐진치를 벗는 내면의 평화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동방의 국가에서 모든 이들이 평안하고 평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후 우리 정부에 위로 서한을 보내기도 한 달라이라마 존자는 거듭 위로를 전하며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안타까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존자가 법석을 떠난 뒤 진옥 스님은 참여 대중에게 참된 스승들의 대중 법문이 널리 행해지는 모습이 정법을 세우는 바른 불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존자님을 달라이라마 또는 이렇게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신을 놔두신 사람 가운데 가장 보살의 행에 깊이 들어가시고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대표적인 모델로 생각합니다. 법회에 앞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스님과 다람살라에서 30년 이상 수행 중인 청전스님, 전남 보성 티벳박물관을 운영하는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등은 다 함께 공양을 올리며 존자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존자님께서는 사성제, 공성, 특히 대자대비한 보리심을 중생들한테 펴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오래오래 머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마련된 2일차 한국인 법회에도 달라이라마 존자는 법석에 올라 용수보살의 중론을 주제로 1시간 이상 감로 법문을 전했습니다. 반딧불만한 힘이라도 된다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수행진진하여 존자님의 큰 법문을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그런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많은 저도 이런 쪽에 자성의 공에 대한 포교, 그다음에 보리심에 대한 포교, 자비심에 대한 포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된 달라이라마 한국인 특별법회는 불법의 수승함과 선지식의 법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일깨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인도 다람살라 남계할 사원에서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역사 물길 연표석을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계종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이 주최한 광화문 역사 물길 사업에 대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역사 물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불교계 철저한 대응 시스템 마련과 지자체 시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짜집기, 오합지졸, 업자 중심. 불교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선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 연표석에 대한 평가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연표는 국사교과서에 담긴 60개보다 못하고 조선시대 연표가 평균 60개 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사 물길 연표 250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락되어 있는 것이 무려 12개나 되어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1696년 독도에서 일본인이 추방됐다는 기록에는 정작 핵심 요소인 독도가 빠져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편찬과 지필 용어도 부적절하게 표기돼 기술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예 배제된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약용 목민신서 편찬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행한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경우는 지필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 작업이 전문가가 배제된 채 업자 중심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 연표가 종교 평양을 넘어 국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짜집기식의 연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 편향적인 또 그 반불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다. 뭐 한두 문구 정도면 그것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정리하면 될 일이었는데 이게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의 상징성뿐 아니라 최근 연구 성과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역사 물길 연표와 관련한 오류를 조속히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대국민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사 부분은 정치적 사건 외에 생활사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걸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종교 편향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왜곡 양상을 분석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어떤 편향적인 어떤 종교 편향적으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확보를 하고 서울시에 근본적으로 행정 조치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광화문의 역사 물길이 불교 등에 대한 역사적 주요 사실들을 제대로 바로잡아 구김없이 잘 흐르기를 기대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간다라 미술의 걸작 부처님 고행상의 한국 전시를 주한 파키스탄 대사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파키스탄 수교 40주년을 맞는 내년에 부처님 고행상의 전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전임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이 지난 2019년 11월 파키스탄 국빈 방문 당시 고행상 실물 전시가 힘들면 모조품이라도 국내 박물관에 전시하면 좋겠다고 총리에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전시가 성사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세기경 파키스탄 마라난타 스님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나라 백제불교가 시작됐다며 현재 백제 지역인 전남 영광 법성포 지역에 파키스탄 불교 사원을 그대로 재현한 절이 지어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빌 무니르 파키스탄 대사는 파키스탄은 조계사와도 불교 문화와 관련한 많은 협력을 해왔다며 진우 스님을 파키스탄으로 초청했고 파키스탄은 스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전법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김민지 불교학부 3학년 등 10명에게 종단 장학금은 불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종단 장학생으로서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비정신 구현에도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원력으로 설립된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가 내년에 설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새 이사장 성우 스님이 첫 해외 지부 시찰을 마친 가운데 향후 지구촌공생회 해외 구호 사업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향후 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7박 9일간의 캄보디아, 라오스 지부 해외 시찰에 나선 지구촌 공생회. 현지에서 마주한 것은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원력으로 해외 구호에 매진한 지난 세월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설립한 전 세계 18개 나라 83곳의 교육기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등 교육당국은 교사 5명 중 1명분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NGO가 설립한 학교 운영엔 최소한의 예산만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구촌 공생회의 시찰에서도 학교 운영을 위한 민원 접수를 비롯해 건물의 안전 상황을 중점 체크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서 이렇게 침하되고 배수로와 그다음 건물의 노후가 돼서 좀 보강이 필요하고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학교가 노후가 되고 보수 공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개오주 산명초등학교는 우기만 되면 집안이 쓸려나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훤히 드러났고 금산사 초등학교도 집안 침하로 교실 출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큼 그동안 건립한 수많은 시설의 유지 보수 작업에도 많은 공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 설립학교 모니터링을 맡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지원과 예산이 매번 걸림돌이 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전문 대학교 수준의 학교를 건립해서 이 캄보디아 지역의 스님들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 닿는 곳마다 연꽃을 피우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는 이제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신임 이사장 성우 스님이 교육에 방점을 두고 해외 전문대학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구촌 공생회의 향후 행보는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뢰라든가 불발 폭탄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제거 사업들 그리고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를 벗어나 세계를 향한 제2의 출가에 나서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월주 스님. 스님이 가고자 했던 길 위에서 지구촌 공생의 힘찬 걸음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2구 이태원 참사 한 달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사노위는 어제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정부를 향해 유가족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슬퍼하며 위로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지금이라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고 핵심 책임자가 응당의 대가를 치르고 부족한 제도가 고쳐지고 재발 방지 시스템이 마련되는 날까지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회에는 지몽 스님의 기도문 낭독에 이어 법고 시연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스님들의 연불이 이어졌습니다. 고려불화 재현과 전승에 힘쓰고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해담 스님이 연말을 앞두고 군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습니다. 해담 스님은 신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호국 을지사를 찾아 법문을 하고 위문품을 전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 자리한 12사단 군법당 호국 을지사는 매주 100여 명 이상의 장병들이 함께 모여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힘을 얻어가는 곳입니다. 장병들은 이곳에서 신행 활동도 하고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스스로를 살펴보며 군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비단 군 생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전반적인 곳에서 다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장병들도 그 점을 잘 인식하고 불교가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고려 불화의 명장 해담 스님과 신도들이 호국 을지사를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스님은 군 포교 발전을 위한 성금을 전하고 수월 관음도를 기증했으며 법문을 통해 장병들이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전역 후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품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자비심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적이 없어. 우리가 보통 인자무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비무적이야. 해담 스님과 개태사 신도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동문 등은 법회 후 정성껏 마련해온 햄버거와 치킨 등 장병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나누었고 장병들도 즐겁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주말에 법당을 오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지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 곧 이제 1년 남았는데 무사히 전역해서 이제 멋지게 효도할게. 엄마 사랑해. 해담 스님과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는 앞으로 최전방에 자리한 군법당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이자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초등학교 식수 개선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나누우리의 자비 실천행에 처음으로 경상남도도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박찬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캄보디아 시엠립.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던 초등학교 식수 개선 사업을 포함해 물품 지원 등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활동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기쁨에 자비 나눔의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판이에요.
우선 첫째로 이제 있는 식수대라든지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 식수대를 통해서 그다음에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지난해와 달리 그 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그동안 나누우리 소속 가족들만의 힘으로 CM립 초등학교를 지원해 오다 올해부터는 경남도도 예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년부터는 의료봉사 등을 포함해 나누우리는 사업 규모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CM립의 초등학교는 모두 58개. 이들 학교 대부분은 나누우리와 같은 해외 원조를 통해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학교당 1년 동안의 국가 지원은 고작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여만 원으로는 교사들의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외 원조도 코로나 때문에 최근 이어지지 못하면서 현지 학교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កន្លងមកដោយថារាជរដ្ឋាភិបាលអត់សូវមានថវិកាជួយបានច្រើននៅទីនេះទេព្រោះមានសាលាច្រើនដែលត្រូវជួយក៏ប៉ុន្តែនៅទីនេះបានលោកសង្ឃមកធ្វើគឺរដ្ឋាភិបាលជំទាស់អាជ្ញាធរដែនដីរដ្ឋអំណាចគឺសប្បាយចិត្តព្រោះបានទីនេះស្អាតដោយសារលោកសង្ឃជួយអភិវឌ្ឍ 민간 외교 사절로서 나누우리 가족들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국민들을 잇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CM립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이주 노동자와 고려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관문사는 경내 지하 1층 향적당에서 따뜻한 세상 만들기 행복한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김치 2,000포기를 담갔습니다.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도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세 번째예요. 네, 이렇게 같이 같이 위스님도 같이 있어 너무 행복해. 관문사는 김치 2,000여 포기와 쌀 2,000kg을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보훈 가족과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 전달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 생필품과 코로나19 예방 물품도 후원했습니다. 관내에 여러 어르신들과 또 다문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 겨울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